4월 2차 내용이고요. 아직 5월 1차가 나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저번 시간에 저희가 4월 1차를 했으니까 그 부분, 예전에 했던 부분에서 약간의 업데이트, 4월의 후반기 부분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미국의 3월 같은 경우에는 경제지표가 호조세였고 이 부분이 추가가 되어 있는데요. OECD와 IMF가 바이든 정부의 대규모 추가 부양책 등의 배경으로 인해서 대폭 상향이 될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해 주었습니다. 일본 같은 경우에는 3월에 중단한 긴급 사태를 도쿄 등의 이제 중심으로 다시 긴급 사태를 재선언을 했어요. 그래서 일본 같은 경우에는 유료존에서 국제 기관들이 올해 전망률을 다소 좀 신중하게 바라보고 있다. 우리는 이제 주변국들의 경제 전망이라던가 성장률이라던가 이런 것도 같이 봐야 되니까. 그 다음 또 중국 중요하게 봐야 되겠죠. 근데 중국은 또 반대의 숫자가 나옵니다. 3월 경기 지표가 이제 두 자릿수의 높은 증가율을 유지를 했고, 그리고 1분기 성장률이 18.3% 기록을 했대요. 그래서 IMF에서는 중국 자체에서는 목표치를 했던 게 그때 아마 6%인가 그랬는데 거기보다 더 높은 8.4% 이렇게 상향을 할 것이다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중국 성장률이 더 좋을 것이다. 그리고 모르겠어요. 지금 나오고 있는 뉴스가 진짜 맞는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연휴 기간이 있었잖아요, 5월에. 저도 이제 사진을 보니까 중국인들이 만리장성을 마스크 다 벗고 다니는데도 불구하고 확진자가 한 명도 나오지 않았다, 이런 기사들이 나오더라고요. 뭐 그게 진짜 맞는지 아닌지는 저도 모르겠지만 만약에 진짜 맞다고 하면은 여기서 나온 대로 중국의 이제 성장률이 더 높아질 것이고 중국에 또 납품을 하는 국내 기업들도 같이 덕을 볼 수가 있을 것 같다. 하지만 이런 것도 생각을 해야 되겠죠. 중국이 아무래도 중앙에서 통제를 하는 부분이다 보니까 거짓말을 할 수도 있는 부분이에요. 언론 통제를 통해서. 그런 경우에는 또 여기보다는 더 하향치가 나오지 않을까라는 조심스러운 생각도 하기는 해요. 왜냐면 그 뉴스를 보고 저도 그렇게 고지고대로 믿으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긴 들었거든요. 맞아요. 막 끌려가고 고문당하고 이런 것도 여러분들 많이 보셨잖아요. 그래서 이 뉴스를 과연 다 믿어도 될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국내 같은 경우에는요, 광공업 생산이 이제 전월과 달리해서 대폭 증가가 되었고요. 그리고 서비스 생산 부분이 이제 2.1% 증가가 되었다, 이렇게 나와 있었습니다. 달러 같은 경우에는요, 연준이 그래도 아직 이제 완화적 통화 정책 기조를 유지하고 있고, 그리고 코로나가 또 재확산이 되면은 여기에 따른 경제적인 부담감이라던가 이런 부분들이 우려가 되고, 그리고 원유 생산이 감소가 되고, 그러니까 이런 기사들 여러분들 많이 보셨잖아요. 금리를 뭐 인상을 해야 되고 이런 부분이 있기는 있지만 지금 당장 하기에는 아직도 힘든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어렵다 하더라도 내년, 내후년 뭐 이런 얘기들이 지금 오가고 있고, 거기에 따른 불안감이라던가 올라가면은 또 거기에 대한 부담감,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변동이 있는 상황이긴 한데 당장은 아니라는 거,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GDP 같은 경우에는 지난 시간과 똑같아요. 이제 4월치를 그대로 가져갔고요. 저번 시간과 동일하기 때문에 중국이 아무래도 더 좋다라는 거 보여지고 있고, 한국이 좀 4분기에서는 내려간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노란색이 한국이거든요, GDP 같은 경우에는. 근데 이번 1분기 때는 또 지금 이제 제가 실적 분석을 하고 있는데, 실적 분석을 하면서 보면은 이번 1분기는 좀 좋게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들기도 해요. 실업률 같은 경우에도요, 한국은 실업률이 조금 더 감소한 좋은 흐름이 보여지고 있죠. 산업별 고용 동향 같은 경우에는요, 국내를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국내 같은 경우에는 제조업 취업자가 이제 감소폭이 축소가 되었고요. 그리고 2월에서 3월로 올라가는 이 부분이 조금 이제 업데이트가 되었는데, 건설업도 정말 대폭 큰 수치로 올랐어요. 그리고 사업 부분이라던가 공공 서비스, 지난 시간에도 이제 공공 분야에서도 고용률이 많이 올랐다고 했잖아요. 물론 이 고용률을 올리는 부분이 뭐 정말 100% 정규직일 수도 있지만 아닌 경우들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도 이 고용률에 넣기 때문에 조금 이제 추이를 계속 봐야 되기는 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이너스에서 1.8%로 올라간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 우리가 여기서 확인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수출입 데이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출입 데이터도 약간 좀 업데이트가 됐는데요. 일단 수출 같은 경우에는 작년 대비해서 16.5%가 늘어난 부분이었어요. 수입 같은 경우에도 역시나 늘었는데 내용이 똑같아요. 백신이 보급이 되었고, 그리고 소비 심리가 회복이 되었기 때문에 반도체, IT, 자동차 수출품들이 크게 증가를 하였고요. 그리고 석유화학에 대한 수출품도 크게 늘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 수입도 같이 늘어났어요.
왜? 뭐 다른 소비라던가 이런 것이라기보다는 이 반도체를 만들기 위해서 필요한 1차적인 부산물들, 뭐 유가, 철광석 이런 부분들이 수입이 같이 늘어났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자원이 있는 나라는 아니니까 많이 만들기 위해서는 재료를 많이 수입해야 된다. 이런 관점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부분들이 1차 상품에 대한 수입 증가세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어요. 이게 증가한 만큼 같이 우리 수출품도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무역 수지가 무려 41억 달러나 되었습니다. 2월에 비해서는 3월이 좀 더 늘어난 부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상황은 좋다. 일단은 수출입 동향 같은 경우에는 지난번하고 똑같아요. 똑같은데 자동차 똑같죠. 자동차 같은 경우에도 반도체 수급 차질이 있었고요. 차량용 반도체가 아직도 수급에 차질이 있고 공급망 리스크에도 불구하고 이제 SUV라던가 친환경 자동차에 대해서 이런 부분에 대한 비중이 확대가 되고 있다. 그래서 3개월 연속 증가세가 되고 있다. 이런 부분이 나왔고요. 그다음에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에도 스마트폰 시장의 회복에 따른 OLED 수요는 회복 중이기는 하지만 수출 단가의 하락에 전환이 생겼고요. 그래서 이제 이게 좀 LCD 관련이 재편이 되었죠.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OLED를 공격적으로 지금 늘리는 것보다는 기존에 가지고 있는 LCD를 좀 더 굴려가지고 여기에 대한 사업을 확정해 나가고 있는 것이 기업들에게는 지금 현재는 유리해요. 아직 회복이 되어 있는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삼성의 신제품 핸드폰 같은 경우에도 신제품 효과라는 것이 신제품이 나와서 잘 팔렸습니다 라는 의미보다는 신제품이 나왔는데 기대보다는 잘 안 팔렸습니다 라는 의미의 리포트들이 지금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 부분으로 봤었을 때는 수출이 감소가 되었고 LCD를 지금 계속적으로 돌리고 있다. 그래서 디스플레이는 지금 좀 쉬어줄 수가 있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무선통신기기 같은 경우에는요, 지금까지의 내용들이 계속 연이어서 똑같이 나오고 있어요. 고성능 중저가 제품들이 지금 확대가 되고 있고 여기에 따른 보강에 힘입어서 수출이 5개월 연속 증가세가 계속되고 있고요. 석유화학도 지금 합성 수지가 증가가 되고 있고 또 여기서 이 부분이 추가가 됐거든요. 작년까지 너무 심했을 때는 100개를 팔았다고 하면은 이제 지금까지는 좀 많이 완화가 됐으니까 50개를 팔게 되었는데 의료용 합성 고무라던가 이런 것들이 4차 유행이라던가 이런 부분들이 있죠. 그리고 지금 현재 뭐 인도라던가 브라질이라던가 인도라던가 뭐 이런 부분들이 2차적으로 코로나가 더 확산이 되면서 이런 의료용 합성 고무 수요들이 전년도 대비해서 증가폭이 확대가 되었다. 그래서 석유화학도 늘어나고 있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역시 파운드리 업황이 호재가 되고 있고 굳이 뭐 제가 설명을 안 해드려도 여러분들이 컴퓨터 맞춤 이런 걸 보더라도 너무나도 높잖아요. 지금 뭐 비트코인에 대한 영향도 있는 거고요. 그래서 반도체가 지금 바로 쉽사리 꺼질 것 같다라는 생각은 되지 않았습니다. 부록이 하나 나왔어요. 2021년 국내외 경제 전망. 이런 거를 제가 또 놓칠 사람은 아니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제 나와 있는 거 다 긁어봤습니다. 세계 전반적으로는요, 세계 경제 성장률이 올 6%를 기록할 것이래요. 그래서 50년 만에 가장 높은 성장세가 예상이 되고요. 그리고 글로벌 인플레 심화는 2022년도에 전망이 될 것이다.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2020년도엔 여러분들이 조금 더 조심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오는 거죠. 미국 같은 경우에는요, 백신으로 인한 소비 심리가 회복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2021년 중에 연간 6.8%의 높은 성장률로서 세계의 이제 수요를 견인할 수 있는 그런 소비 국가로 올라갈 것이다. 이렇게 지금 전망을 해놓고 있어요. 그 다음에 유럽 같은 경우에는요, EU 차원의 국가 재정 지원이 계획이 되어 있고 요것이 이제 2021년도 하반기에 시행이 됩니다. 집행 규모가 이제 작년보다는 조금 낮지만 서남 유럽 간의 격차가 확대가 되고요. 그리고 유로존의 성장률이 코로나 이전으로 회복이 조금 되기는 어렵다.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중국 같은 경우에는 역시 중국의 성장치보다는 소비가 지금 급격히 늘어나고 있다라는 게 뉴스를 보거나 아니면은 뭐 기사를 보거나 다 체감을 하실 수 있죠. 지금 소비가 늘어나고 있는데 중국이 목표를 한 부분이 6%라고 하면은 이제 요 부분을 8%까지 전망을 한다. 더 좋아질 것이다. 예상을 하고 있어요. 이제 제일 심각한 게 여기죠. 20년도 말부터 지금 회복세를 보였고 너무나도 인도가 20년도 초반에 힘들었기 때문에 근데 21년 중에 10% 이상의 높은 성장률이 예상이 된다라고 했는데 제가 옆에다 물음표를 3개 땅땅땅 쳤어요. 여기까지는 이제 여기서 국내에 나와 있는 전망이고요.
부분이고요. 지금 좀 인도가 많이 심각한데 이 여파가 지금 바로 수그러들 것 같지는 않거든요. 그런 부분으로 봤었을 때 이 부분을 조금 더 앞으로의 경제 전망이라던가 이런 리포트들을 꾸준히 보면서 체크를 해야 되는 게 더 중요하지 않을까? 물론 뭐 증시라던가 이런 부분은 해외 각국에서 이제 지원을 해준다라는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뭐 회복이 된다라는 모습도 보여주고는 있었지만 지금 이대로 가면은 좀 많이, 그러니까 인도가 지금 마비되어 있는 상태니까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체크를 해야 되겠다. 그다음에 브라질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부분이 바로 브라질 이 부분이에요. 코로나 감염자와 그리고 사망자 수가 이제 동반 급증을 하고 있죠. 인도도 이렇게 될 수 있다라는 우려를 제가 하는 거죠. 그래서 코로나의 재봉쇄 조치와 인플레 우려에 따른 금리 인상 조치 등으로 경기가 부진할 것으로 우려가 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게 바로 우리나라죠. 올해 수출이 경기 회복을 주도하고 있고요. 수출 지금 잘 나오고 있죠. 그리고 연간 4%의 성장률을 기록할 것이다. 경기 후양하고 있는 고용이 미진한 회복으로 그칠 것이고 원자재 가격의 상승과 기저효과 등으로 인해서 올해 일시적으로 2%를 조금 웃돌 수는 있지만 그래도 뭐 2022년도에 온라인 유통 확대에 따라서 이제 가격 인하라던가 이런 부분으로 인해 조금 안정세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수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수송기계 부분이 이제 반등세를 보였고요. 그리고 IT 제품에 호조세를 보이고 있죠. 우리나라에서 지금 현재. 그다음에 바이든 대통령이 이제 당선이 됨으로 인해서 우리한테 좋은 게 하나 있죠. 관세 부과의 리스크가 좀 해소가 됐어요. 관세 부과에 대한 리스크가 해소가 됐기 때문에 교역에는 조금 더 긍정적인 부분이 보인다. 소비 같은 경우에는요, 2월 이후에 회복세를 보였지만 3분기까지 확진자가 지금 줄어들지 않고 있죠. 않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따른 변동폭은 있을 수 있지만 이제 코로나에 대한 회복이 된다고 하면은 보통 이제 전문가들이라던가 애널리스트 분들이 21년도 이제 3분기 쪽을 많이 예상을 하세요. 리포트 같은 거를 보더라도 뭐 핸드셋이라던가 아니면은 뭐 경기와 조금 민감한 그런 상품군들을, 그러니까 소비재 같은 거를 보면은요, 21년도 3분기 때 회복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근데 여기 나와 있는 내용으로는 22년도에나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라고 했었을 때 그 숫자가 조금 더 늦춰질 수 있다라는 거는 감안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제가 개인적으로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투자 같은 부분은 이제 건설 투자라던가 주택 건설이 확대가 되고 있고요. 설비 투자 같은 경우에는 공급 능력을 확충하기 위해서 이제 자동화 투자가 이뤄지고 있고 2020년도에 이어서 2021년도에도 높은 증가세가 일어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시장 같은 경우에는요, 2022년도 연준의 양적 완화 축소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고용시장에 이제 정상화되는 2023년도에는 금리 인상이 될 것이다 라고 이제 예측을 하고 있어요. 이게 뭐 땡겨질 것이냐 미뤄질 것이냐 얘기를 하고는 있지만 어쨌든 금리 인상은 할 것이다. 국채 금리 같은 경우에는 이제 부양책 통과로 인해서 연말까지는 1.9% 수준으로 조금 진정이 될 것이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금리 환율 같은 경우에는요, 재정 지출 확대로 인해서 하반기에는 1.4%에서 1.6%로 점차적으로 내년까지 상승이 예상이 되는데요. 회사채 금리 같은 경우에는 신용 유형 감소로 하락할 전망으로 보이고 환율 같은 경우에는 유료화 강세로 인해서 1,070원까지 내려갈 것이다 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어디까지는 이제 전망치니까요. 이런 거를 보시고 여러분들이 앞으로 시장이 어떻게 될 것이다. 개인적으로는 이런 경제산업 동향을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따로 대응을 하시면은 더 좋은 결과가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